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68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684일차예요. 네, 1684일차. 오늘 퓨처 셀프 22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다시 나갈게요. 네, 볼게요. 5년 전의 목표와 지금의 목표도 당연히 다르다. 최근 나와 로렌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역이 어디인지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최우선순위를 첫째, 둘째, 셋째 아이에게 두기로 정했다. 지금 10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세 아이는 곧 성인이 되기 때문이다. 2021년에 앞으로 5년 동안 달성할 세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가족. 첫째, 둘째, 셋째 아이에게 최대한 집중하기. 두 번째, 책. 좋은 책을 출판하고 판매량을 늘려 작가로서의 경력 10배 높이기. 그다음에 세 번째, 재정. 순자산을 10배 늘려 나와 가족을 위한 장기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그쵸. 와, 가족과 내가 해야 되는 일, 책과 그다음에 재정을 늘리는데 확보하는데 집중을 해서 달성을 할 5년 안에 달성을 할 세 가지 목표를 정한 거예요. 우리도 정해야 되겠죠. 와, 재정 순자산을 높이는 거. 어찌나 배웠던 게 돈만 생기면 쓸 일만 생기는지 여행 가야지 뭐 해야지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나 하기도 하지만 순자산을 10배 늘리는 거. 야, 5년 안에 순자산을 10배 늘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각자 5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그 목표를 한번 적어보시고 실천하시는 것도 엄청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적어가지고 한번 실천을 해봅시다. 실천합시다. 네. 이 세 가지의 미래의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영역이다. 미래의 내가 이 세 가지의 결실을 맺으면 좋겠다. 나는 이 영역에 엄청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영역들의 결실이 쌓이고 쌓여 엄청난 복리를 보장해 줄 것이다. 이 영역들 세 가지, 가족, 우선순위가 가족, 책, 자기가 해야 되는 책 출판하는 거, 판매량을 높이는 거,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어떤 수익과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재정적으로 순자산을 10배 늘리는 거. 10배 늘리는 거, 5년 안에 10배 늘리는 거는 그냥 도전할 만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한 달 안에 늘려라 그러면 안 되지만 5년 안에 늘려라 하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늘리는 거를 또 하는 거고요. 228페이지에 나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한 건 하나의 사례를 들기 위해서다. 현재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어디에 집중하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제 다음 질문에 직접 대답해보라. 당신의 현재 목적은 무엇인가? 다음 수준으로 도약할 미래의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 미래의 당신에게 알맞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 비전을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릴 수 있는가? 나의 비전, 내 미래에 대한 나의 비전을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비전에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 비전이 개인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 지금 당장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우선순위 세 가지는 무엇인가? 지금 당장 집중하고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우선순위를 먼저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집중할 게 너무 많으면 이것저것 다 챙기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세 가지를 정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 중에 두 가지, 그 중에 한 가지. 이렇게 축소를 좀 시켜보시면 좋고요. 이 세 가지 우선순위는 앞으로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에 도움이 되는가. 내가 성취해야 할 목표하고 연관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것을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 세 가지 우선순위는 가슴이 뛰게 만드는가. 가슴이 뛴다.
가슴이 뛰는 거는 뭐예요? 생생하게 비전이 있어. 생생하게 그려. 그러면 생생하게 그린다는 거는 생생하게 그리면 그릴수록 그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너무 설레고 좋은 거죠. 가슴이 뛰느냐 이거예요. 가슴이 뛰게 내가 그만큼 생생하게 그린다는 거는 미래에 내가 그렇게 일어날 일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거.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뛰는가. 이런 일이 있는지, 이런 일을 만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죠. 세 가지 우선순위 체크리스트와 추가 자료를 다운로드해 활용해라. 상상스퀘어 출판사 사이트에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요. 세 가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한 다음 각각의 우선순위마다 12개월 목표를 세워라. 1년의 목표를 각각 세우라는 거예요. 5년 뒤에 목표를 세웠는데 또 1년 뒤에 또 잘라서 세우는 거예요. 이때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그 과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1년 뒤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나의 2022년 목표를 소개하겠다. 2022년 목표를 이제 그때 소개하는 거예요. 1년 안에 할 수 있는 거 큰 틀은 얘기해 주셨죠. 가족, 책, 재정. 볼게요. 네, 가족 1번 A. 2022년에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쉬는 날로 정해 150일은 일하지 않는다. 여기 일 안 하는 것부터 측정해 놨어요. 그 시간은 가족을 위해 투자해서 최고의 경험을 쌓는다. 가족을 위해 투자를 해서 최고의 경험을 쌓는다. 가족부터 챙기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래서 가족도 챙겨야 되는데 일과 가족이 저는 이렇게 어, 일을 하면서 사이사이에 챙겨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너무 가족만 챙기고 일은 별로 안 한다. 그건 일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 가족만 챙기게 되고 또 다른 거를 하는 거. 모임에 우선 가갖고 거기서 회장을 맡아서 그쪽을 막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자신감 없을 때. 왜냐하면 일을 우선으로 하되 참석해서 인간관계를 하는 건 좋아요. 거기서 회장을 하고 뭐하고 주의가 완전히 글로 뺏겨버려야 되는, 많이 써야 되는 걸 하잖아요. 그래버리면 이제 일에 자신이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어디다가 집중을 더 많이 하고 나머지 사이사이에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B, 6주간 유럽으로 여름 휴가를 떠난다. C. 매달 10대 자녀들과 1대1로 시간을 보낸다. D.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와 관심사에 함께 집중하고 투자한다. 가족과 1년 안에 해야 될 것들을 또 정해놓은 거고요. 책이에요. 2번 책. A. 퓨처 셀프와 10배, 그쵸? 10배, 10배, 10배 마인드. 그죠? 10배 마인드셋을 출간한다. 10배. 그 다음에 B. 지금까지 출간한 모든 책을 합하여 100만 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다. 그 다음에 C. 2023년에 출간할 책을 대비해 다음 협업 상대를 결정한다. 내가 해야 될 일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재정. A. 재정적 자유를 얻는다. 자산이 스스로 증식할 정도의 부를 모아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 재정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먼저 재정적인 자유를 얻어서 여기서 어, 10배, 5년 안에 10배를 늘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1년 안에 해야 될 것들을 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뉘어야 된다. 세 가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했는가?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우선순위마다 12개월 안에 달성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목표를 적어라. 12개월 안에 달성할 목표 중 어떤 목표가 미래의 나에게 장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2022년 세 가지 목표의 순위는 이렇다. 첫 번째, 연결성. 회복, 함께함.
느린 삶을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150일의 쉬는 날. 두 번째, 책 2권 출판. 세 번째, 경제적 자유에 도달한다. 12개월 안에 달성할 목표 세 가지 순위를 매겼다면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라. 12개월 동안 10배 수준으로 해낼 수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 12개월 안에 10배 정도 수준을 높이는 것. 목표가 과정을 결정한다. 내가 목표가 있으면 그 과정을 결정하게 되죠. 목표가 없으면 과정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겠죠. 목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내가 제주도를 간다라는 목표를 정해놨어. 그러면 내가 그 과정에 그 행동 계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8단계 보면 내가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이 있는 도구.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거는 내 비전이 있는 일을 해야 되겠죠. 꿈을 이룰 수 있는 비전. 그래서 그 비전이 있는가? 아니면 비전이 없고 그냥 버는 돈만 이렇게 들어오는가? 그런 것도 봐야 되는 거고, 그럼 그 비전 있는 도구를 만났더라면 거기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 목표 설정하고 결정하고 결심을 하고, 그러고 나서 행동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과정, 목표가 있으니까 과정이 있죠. 행동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해야 될 거 10개, 11가지, 운동까지 하면 11가지예요. 내가 해야 될 거, 자기 개발 먼저 하는 거에 1순위예요. 자기 개발. 내가 의식 성장하는 거 1순위고, 책을 읽어서 셀프,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미팅 참여하고, 교육 듣고, 그죠? 네, 교육 듣고, 자기 관리해야 되고, 자기 관리해서 피부 관리도 하고, 건강 관리, 몸 건강, 뭐 피부 건강 관리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쭉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신뢰 쌓기를 하는 걸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달하고,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거,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순위를 또 한번 정해보는 거. 그래서 댄 설리번은 10배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건너뛰는 방법이 즉시 보인다. 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22년 재정 목표를 10배 높게 세운다면 현재의 계획과 방식을 대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분명히 현재의 계획과 방식으로는 10배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테니 말이다. 10배의 목표를 도전하기. 제가 그래서 4월 달에 3월 말인가요? 선생님의 만시간의 법칙을 얘기를 듣고 만시간 만시간을 도전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누군가 미팅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만시간의 법칙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건데 임계점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100도에서 물이 끓는 거지 99도에서 물이 절대 끓지도 않고 99도에서 라면을 끓이면 불어서 맛이 없어요. 꼬들꼬들하니 맛이 없단 말이에요. 100도가 넘어가는 그 임계점이 넘어서야지만 끓을 수 있잖아요, 물이. 이 임계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만시간을 집중했을 때 넘어간다. 임계점이. 그래서 그때의 말씀이 굉장히 저는 와닿았어요. 3월 달에 말인가 말쯤인가 그랬을 거예요. 셋째 주인지 넷째 주인지 강의를 부산에서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결심을 했죠. 그래, 만 시간. 하루에 3시간을 집중해서 10년이 걸릴 것이냐. 하루에 10시간을 집중을 해서 3년을 할 것이냐 그러는데 아이고 10년 집중하는 거는 3년을 집중해보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3년을 집중하려면 하루에 10시간을 집중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지? 시스템에 참여를 하면서 방해되지 않는 시간을 이제 일찍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되게 좋아요. 네, 한 달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네. 그래도 되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분들 만나는 거, 엄청난 많은 분들을 제가 하루에 막 2,000명, 어떨 때는 3,000명, 4,000명도 왔다 갔다, 뭐, 들락달락은 하시지만, 들락한다 하더라고요. 들락이라 하더라고요. 네, 들락, 왔다 갔다. 우리도 왜 들락, 왔다 갔다 하잖아요. 들락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래도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 달 정도 됐잖아요. 5월 1일이니까. 지금 4월 3일부터 했으니까 한 달 동안 그래도 계속 참여를 계속 해주시고, 이 책 모닝에, 책 라방에도 참석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루틴을 계속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그 루틴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거. 매일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냐.
내가 정해서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어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새벽에 3시에 깼는데 왜 3시에 안 들어왔어요? 어제는 왜 라방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시간을 늦췄을 뿐이지 너무 이제 피곤하니까 장기전으로 가야 되니까 나는 안 하지는 않는다. 제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안 하지는 않는다. 나는 의식 공부를 듣고요. 마음 치유 공부를 하고 바뀐 게 그거야. 이걸 좀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딱 하잖아요. 옛날에는 하다 말다 하다 말다 그래서 제가 수영을 제대로 못 배웠잖아요. 수영을 못 배웠어요. 맨날 6시에 가서 하다가 내가 못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의식 수업을 듣고 나서 달라진 게 그거예요. 진짜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에 살짝 갈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틱톡 라방도 만 3년 이상은 한다라고 3년 뒤에 계획이 목표가 있으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만 3년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왜 라방 안 하셨어요? 근데 아니 하면서 왜 안 했냐요 저보고 아니라고 좀 시간을 늦춰서 4시에 해요. 근데 4시 전에 하니까 더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4시에 하는 것보다 한 3시 반 정도에 하니까 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좀 일찍 할까? 근데 아유 좀 더 자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자니까 더 편안하고 그래서 일단은 뭐 4시부터 그냥 합니다. 좀 1시간 더 일찍 해서 하는데 어쨌든 계속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내가 목표가 있어야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쵸? 어, 어디 읽었는지 체크를 안 해놨어요. 분명히 현재의 계획과 방식으로는 10배의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어서 10배의 성과를 내겠다고 결심하고 강력한 해법이나 직접적인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직접 만들어내야 된다. 이걸 이뤄내기 위해서 물론 시행착오도 있다. 근데 시행착오도 있는데 시행착오가 경험이잖아요. 아, 요거는 요래서 요렇게 할 수 있는 그 경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뭐 라방에서 뭐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막 그래요. 저 라방에서 매니저가 자꾸 생겨가지고요. 제 방송 루틴을 막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는 화장하고 기초 바르고 이제 화장하는 거를 하다가 이제 가서 했단 말이에요. 조금 시간이 길게 비웠더니 어떤 분이 이제 연락이 오신 거야. 좀 너무 길다. 그래서 제가 이게 루프를 마른 게 좀 보기 싫지 않냐. 그랬더니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얼른 가가지고 말고 4분 걸렸어요. 씻고 머리 마는데 4분 걸리고 4분 걸렸습니다. 매니저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4분 만에 또 하고 와서 그리고 또 이제 화장하고 기초 바르고 그다음에 섀도우까지 칠하고 이제 화장까지 하고 가서 얼른 이제 그 머리하고 이제 옷만 갈아입고 와서 그냥 바로 하는 거. 이게 뭐 뭔가 이렇게 루틴을 조금 뭔가 이렇게 자꾸 정해서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제가 안 해보니까 또 이제 충고를 또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 받아들였죠. 그래, 그럼 좀 길다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서 짧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어쨌든 라방을 하면서 소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소통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거죠. 제가 준비하는 그 시간보다. 뭔가 내가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자꾸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어제 오늘은 또 미라클님은 안 들어오셨네. 네. 아, 어제는 인사만 하고 나가셨구나. 뭔가 계속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행착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해요. 여기서도 뭐 하면서도. 예, 그런데 그게 다 경험이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또 읽어볼게요. 미래의 나는 일주일만 지나도 이번 주에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그쵸?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알게 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이 아는 내가 될 것이다. 10배의 성과를 올리려면 집중과 단순함이 필수다. 10배를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되고 단순함이 목표다. 그래서 저는 야, 야, 저희 먼지가 식탁 의자를 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완전히 드드득 끌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고 단순함이 필수다 그랬어요. 뭐 어떤 것을 집중할 것이냐는 거죠. 내가 내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발전했을 때 내가 페이도 올라가고 뭔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진짜 비전이 있는 일인지, 누가 해놔서 결과가 있는 건지, 그걸 내가 따라 할 수 있는 건지, 단순하게 집중해서. 그죠? 그런 일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완전 일의 단순함, 어디에다가 몰두를 해서 해야 될지. 그래서 저희 사업을 하면서도 뷰티, 웰니스, 베라 플랫폼을 하면서도 제품에 한 가지를 포커스를 맞춰서 완전 집중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 달인이 돼야 돼요. 완전 더 미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혈당으로 뭔가를 한다. 혈당에 완전 달인이 돼야 돼요. 몸에 그러면 혈당을 알려면 혈액순환과 혈당이 완전 인슐린과 이 몸의 어떤 있죠. 뭐 무슨 모든 기능에 막 완전 달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먹는 식습관만 봐도 혈당이 올라가겠는데? 저 안 먹으면 큰일인데 미래에 계속 안 좋은 그 습관을 가지고 음식 습관을 계속 가지면 당연히 결과가 안 좋게 나오죠. 건강에 질병이 오죠. 그럼 그거에 대한 꿰뚫어서 지금 이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 완전 꿰뚫어 버려야 돼요. 뭔가를 하려면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180도라는 제품을 쓰면서 바르면서 모낭충에 대한 것도 다 지져가지고 찾아서 완전히 막 이걸 썼을 때 다 죽어버리고 이게 재생이 되고 완전히 저는요 딱 쳐다보고 180 그때 지금은 그래서 풀렸어요. 풀렸는데 그때는 180도를 안 쓰면 그렇게 안 돼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막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안 쓰면 180도를 안 쓰면 어머 피부가 개선되길 좋아하면서 개선되길 원하면서 180도 제품을 안 쓰면 어떡하나 하면서 이제 안타까움이 들 정도로 단순화가 돼서 한 가지의 제품에 몰두를 해서 완전히 꿰뚫어 버리는 거 있죠. 그게 돼줘야 돼요. 무슨 일을 하던 내가 한 가지에 완전 집중돼서 거기에 대한 거를 쓰고 먹고 바르고 막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에 완전 달인이 되죠. 완전 뭘 한 개를 먹더라도 그렇죠? 구연산 하나를 먹더라도 이게 왜 좋은 건지에 대한 완전 달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연산을 마시게 하든 뭘 하든 혈당 액지를 먹든 혈당 관련된 걸 하든 피부가 개선이 되는 거를 갈바닉 하나로 완전 꿰뚫어 버리든 갈바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박사가 되든 완전히 그냥 들고 다니면서 박사가 돼서 다 들고 애장을 하고 다니든지. 그쵸? 근데 그렇게 되는 어떤 단순함, 단순하면 더 집중력이 더 좋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단순하게 어떤 일에 집중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딱 꽂히면 그걸 그대로 하는 거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 라방의 체질이 맞아요. 하다 보니까 맞아요. 여기서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네, 라방에서. 뭔가 일어날 거야. 회원가입도 하고요. 10% 쿠폰이는 거로 해서 구매도 이제 하시고, 막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걸 꿰뚫어서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끝까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12개월 안에, 1년 안에 달성한 목표 중에서 어떤 목표가 진짜 10배 수준으로 도약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10배 수준에 높이는데 1년 안에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미래의 내가 되는 1단계, 미래에 발전되어 있는 내가 되는 1단계는 현실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다. 현실적인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구체적인 거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고요.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정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다면 2단계로 진입을 한다. 2단계는 목표와 우선순위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내가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집안일을 하는데도 단순화가 돼서 남편하고 나누어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말없이 뛰쳐나가면 남편이, 부인이, 남자분들은 부인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목표가 있어서 이렇게 단순하게 집중을 할 거니까 도와줘. 당신이 도와줘. 이야기를 해서 주변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2단계로 진입을 하고
모든 요소들을 2단계에서 제거를 한다라는 거. 네, 여기까지 오늘 28분이네요. 그 다음에 2단계 두 번째는 덜 중요한 목표들도 제거해라. 덜 중요한 목표들이 있는 거야. 내일은 여기 2단계부터 나가는데 여기는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 목표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다. 장애물을 만나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다가 진정한 목표에서 멀어지게 된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내가 이걸 뛰어넘어야 내가 더 큰 거를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을 부딪히면서 튕겨 나가버려요. 그러면 내가 더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물이 부딪혔을 때 그걸 더 극복하고 아니면 이게 왜 있는지를 보고 내가 이 선을 의식이 올라가는 변형이 되는 변화를 넘어서 변형이 되는 또 다른 상황에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덜 중요한 목표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그림도 재미나게 그려져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 목표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다.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다가 진정한 목표에서 멀어진다라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코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다. 멀리 있는 목표를 집중을 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뒤에 여러분들 한 달, 두 달, 3월부터 제가 퓨처셀프 읽으면서 2개월이 지났어요. 2개월하고 한 뭐 며칠 안 있으면 이게 다 읽어지는데 2개월 동안에 6개월 뒤에 벌써 6개월 뒤에 나를 정해놓은 거를 그냥 잊어버리고 있죠? 즐겁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어떻게 해요? 2달 지났어요. 4개월을 또 그냥 내가 어떻게 단순화해서 어떻게 집중할 것인지. 6개월 뒤, 1년 뒤. 6개월 뒤에 저희 같은 경우에 부산 가는 게 있잖아요. 뉴플레이 행사가 있어요. 네, 공짜로 이렇게 갈 수 있는 행사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집중해서 도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해독에 대한 달인만 됐어도 내가 하고 한 3분 정도만 있어도 부산 공짜로 가잖아요. 그렇죠? 부산 호텔도 그냥 주고 호텔 1박 만찬도 하고 입장료도 주고 그런 혜택을 한 그 정도 매출 가지고 이런 혜택을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토요일 날 벌써 오늘 목요일이죠. 와,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일주일이 그냥 휙휙 지나가요. 그래서 토요일 날 또 의식 수업이 서울에서 있어서요. 전 또 주말에 서울을 가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은 대구에서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5월 2일이에요. 5월 달 목표도 다시 한번 6개월 뒤에 내 목표를 2개월이 지났지만 또 목표에 대한 걸 제대로 2개월 동안 꾸준하게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도 점검을 해보고 다시 한번 추가로 해야 될 거 단순하게 멀어지는 거, 집중 안 되는 거는 제거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날이 또 있죠. 5월 31일, 6월 1일 날 깨달음 시크릿을 하는데 12일 다다음 주 월요일 날 9시에 입금이에요. 선착순 입금 순서대로 자리 배정이 돼요. 1년 동안 편안했죠. 처음 딱 일찍 집어넣어가지고 앞에 쫙 앉았었는데. 근데 예, 좀 뭔가 루즈했었어요. 그냥 뭐 넣던 말던 그냥 이미 됐으니까 앞에 갈 의미는 참 우리는 세포 속에 있죠. 경제 의식이 엄청나게 세포 속에 그냥 있어갖고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에너지가 막 의지가 불타는데 뭐 이미 다 됐잖아. 그 의지를 안 쓰는 경향이 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네, 선착순 자리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12일이 입금하는 날이에요. 깨달음 시크릿. 문경에서 합니다. 1박 2일. 정말 좋습니다. 이런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많이들 또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음성어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